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율 유지와 공격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최전방의 미어딩크는 문전 앞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반 본멜은 이선에서의 조율과 슈팅 타이밍 조절이 능하다. 포크는 측면에서의 빠른 볼 운반과 크로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비진을 넓게 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비 라인은 안정된 400 구조를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압박 역시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우수하다. 브레다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 숫자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버티기 전술을 구사한다. 오마르소는 최전방에서의 고립된 움직임이 많고 볼을 소유하더라도 연계 플레이에서 큰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우어와 반 호이동크는 중원에서 수비에 치중된 움직임을 보이며 역습 시 패스 정확도나 속도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숫자는 많지만 간격 유지가 좋지 않아 빠른 패스워크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알크마르는 패스워크와 전개 속도, 결정력 모두에서 브레다보다 우위에 있으며 브레다의 수비 간격 조절 미흡과 역습 연계 부재는 장시간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알크마르가 점유와 결정력을 통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5-3-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중원 숫자를 활용한 압박과 빠른 역습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부디미르는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루벤 가르시아와 아이마르 오로즈는 전방 압박과 연계의 기여도가 높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밀집 수비 이후 공격 전개 전환이 날카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적인 수비 전개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되 전방 압박보다는 점유율 위주의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이삭 로메로는 개인 기량은 있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하며 루케 바키오는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은 있으나 공간이 막히면 영향력이 급감한다. 최근 팩구의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이선 연결을 시도하지만 부상자 누적으로 전술 응집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특히 바르가스, 애덤스, 탕기 리앙주 등이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과 중원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다. 오사수나는 수비 집중력과 조직적인 대응 속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세비야는 전술, 체력, 분위기 모두 무너진 상태로 현재 반등 요소가 전무하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오사수나의 실리적 승리 흐름이 뚜렷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레가네스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 간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실리 축구를 구사한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공중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시세와 아드리아 알티는 이선 연계에 주력하지만 전개 속도는 다소 더디다. 엘리크 프랑케사, 나스타시치, 바리시치의 부상 이탈로 수비진은 잦은 교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좌우 측면 수비의 커버 범위와 전환 수비 속도에서 허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홈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운영을 선호하나 전방 압박의 연속성과 침투 대응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인버티드, 풀백과 종적 언더랩이라는 전술적 디테일이 가장 돋보이는 팀이다. 미구엘 구티에레스는 좌측 풀백이면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언더랩 패턴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며 치간코프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능력이 탁월하다. 이반 마르티는 세컨드 라인에서의 슈팅과 패스 모두 안정적이며 전체 전개 속도 조절의 기여도가 높다. 아벨 루이스, 리카르도 아테로, 브리안 힐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지로나의 콤팩트한 조직력과 전술 응집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레가네스는 수비 중심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측면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지로나의 정교한 전술 흐름을 감당하기엔 버거운 구조다. 지로나는 미구엘 구티에레스 중심의 빌드업 디테일과 조직적 응집력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레가네스가 수비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트벤테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조직력과 간결한 전개를 중시하는 팀이다. 볼프스 빈켈은 문정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지만 속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스타이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은 좋으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엘타이프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떨어진다. 홈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이선 압박은 괜찮은 편이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대응과 후반 집중력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대용은 연계와 제공권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는 공격수이며 바카요코와 노아, 랑은 컷신과 중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위협적인 침투를 선보인다. 중원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 67명이 빠르게 복귀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 응집력과 마무리 완성도 면에서 리그 상위권의 흐름을 지속 중이다. 트벤테는 홈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는 데 집중하겠지만 아인트호벤의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공격 조합은 수비 블록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다.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흐름은 아인트호벤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포백 라인과 정교한 전개 흐름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달린가는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 모두 우수한 원톱 자원이며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전개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컷인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수다. 최근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며 실점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홈 경기 기준으로 수비 집중력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엠폴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전방 압박과 간결한 역습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에스포지토와 콜롬보는 속도감은 있으나 빌드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공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자주 끊긴다. 파치니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충분하나 수비 시 전방과의 간격을 메우는 커버 범위는 제한적이다. 3백 수비는 측면, 커버와 후방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간 방어가 흔들리는 구조다. 볼로냐는 안정적인 라인 밸런스와 효과적인 이선 전개를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엠폴리는 후방 간격 유지와 중원 커버 범위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술 응집력과 흐름 장악 측면에서 볼로냐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라인 간 압축과 순간적인 전환 속도를 무기로 활용하는 팀이다. 세를로트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갤러거는 미드필드에서의 볼 운반과 압박 상황 탈출 능력이 뛰어나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활력을 주며 공간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전환과 박스 안 슈팅 시도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흐름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좌우 측면의 전개 속도와 세컨볼 압박이 빠르게 이루어져 상대를 밀어붙이는 구도가 반복된다. 라요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되 전술적 응집력보다는 개별 역량에 기대는 경향이 강한 팀이다. 랜디 은테카와 알바로 가르시아는 활동량은 많지만 전개 완성도나 수비 가담 면에서는 불안한 면이 크다. 28라조는 중거리 능력은 있지만 연계가 차단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마이너스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특히 상대가 빠르게 이선에서 침투할 경우 수비 뒷공간을 놓치는 빈도가 높다. 조니 몬티엘 세르히오 카메오, 무민의 이탈로 인해 벤치 자원과 전술 선택 폭도 좁아진 상태다. 라요는 수비 집중력과 조직 응집력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공백 노출 빈도는 매우 높다. AT 마드리드는 간결한 전환과 효율적인 박스 접근 전개를 앞세워 이번 경기에서도 흐름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공간과 전개에서 완성도 차이가 경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